개혁신당의 세 번째 최고위원회의.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는 서로 시선을 피한 채 악수만 나눕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당 지도부는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정책위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두 사람은 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통합선언 때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으니 선거지휘 전권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표결 결과를 존중하라며 4개 정파가 동의했는데 어떻게 사당화냐고 맞섰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측에선 이준석 대표가 통합하기를 기획했다는 의구심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억대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데 성공하자 이낙연 대표 측을 배제한 새 지도부까지 구상을 마쳤다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아직 법적인 합당 절차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 속에 이낙연 대표 측은 오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큰 돈이죠.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2월 14일 날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잘 아시다시피 5명이 맞게 되면 6억 6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무슨 위장 취업했던 겁니까? 오. 거기 들이박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되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이 100% 달성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처음부터 위장이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큰 소리가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전 한다니까. 지도부 전 지역 출마에 대해서는 협의하셨다는 거 맞아요? 그건 뭐 논의도 안 됐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대표님 일단 들어가시고 일단요 저희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지금 뭐 오늘 안건에 대해서 다 일반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자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일건인데 제가 했던 쟁점은 딱 간단합니다.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포괄임은 없다.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조별은 진행되죠.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 나머지 좀 검토를 해볼게요. 우리 차가 어디 갔지? 합당 무사한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구나. 차를 안 가져왔네. 첫 번째 의결 사항은 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입니다. 그 총선의 그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정책 결정권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 정책위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입니다. 통합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강 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 심사를 실시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양당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분이 찬성해서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당 산하 기구 신설의 건인데요. 그 중앙당 산하에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으로 이원우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양극화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 4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당 산하에서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의 건인데요. 그 정책위 산하 정책기획실장으로 한 분을 임명했고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홍서윤 씨를 임명했습니다. 의결은 전부 다 참석하셨나요? 왠지 지금 김동민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순서를 4번 의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의결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만 두 분이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표결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찬성하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민 의원께서 지금 당 상황이 이준석의 사당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어떤 맥락인지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다보니까. 그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도부와 그리고 실무자끼리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이준석 대표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안건에 대해서 두 분이 나가신 걸 반대하신다는 뜻으로 나가신 건가요? 네,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반대 의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